제가 앞선 영상에서 배달앱 밥벌이를 소개해드렸죠. 배달앱은 팬데믹 수혜를 입은 케이스인데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진 곳도 있으니 소개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죠? 오늘 소개해드릴 밥벌이는 영화관이에요. 짧고 굵게 치고 빠질게요. 옛날 옛적엔 개인 소유 극장관이 많았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영화 포스터 많이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멀티플렉스라는 타이틀을 단 극장이 전국 대부분의 극장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름 때문에 플렉스를 많이 하는 극장인 건가? 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멀티플렉스란 뜻은 2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영화관을 뜻해요. 현재는 5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영화관을 뜻하고 유럽권에서는 10개 이상 스크린을 보유한 시설을 지칭하는 뜻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관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등의 멀티플렉스 체인 극장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밥벌이 수단 첫 번째는 당연히 티켓 판매 수익이에요. 지금 성인 한 명이 관람하려면 평균 15,000원인데요. 이 티켓 금액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영화 티켓 가격에서 부가세 10%를 빼게 돼요. 그리고 영화 발전 기금 3%도 추가로 빼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87%의 금액에서 극장과 영화 배급사가 나눠 갖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를 부금이라고 일컫는데 보통 극장 45%, 배급사 55%로 나눠 갖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한 바로는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의 부금, 그리고 상영 기간에 따른 부금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럼 평균으로 50% 부금, 즉 티켓 금액의 43.5%를 갖는다고 가정할게요.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보면 성인 한 명 기준 극장은 약 6,525원을 갖게 돼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상영관 좌석수를 300석으로 잡으면 매진일 경우 한 관당 195만 7,500원을 벌게 돼요. 멀티플렉스는 최근 5개 상영관 이상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 1회차 5개 상영관이 모두 매진일 경우 978만 7,500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요즘 웬만한 블록버스터 영화는 특별관에서 보게 되잖아요. 얼마 전 개봉했던 듄, 파트2와 같은 경우는 아이맥스관이 매번 매진이었잖아요. 그죠? 특별관에서 아이맥스는 별도 아이맥스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로열티를 제하고 수익 분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스크린X, 4DX는 우리나라가 만든 상영 포맷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밥벌이 수단은 매점 수익이에요. 다들 영화 볼 때 팝콘 하나씩은 먹잖아요? 그죠? 사실 영화관에서 가장 큰 수익 요소가 이 매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22년 CGV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55.8%가 티켓 판매가였고요. 바로 그 다음이 매점 판매였는데 비중이 13.8%로 아주 높은 비중을 보였어요. 극장은 의외로 외부 음식 취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점은 매번 인산이네죠. 극장에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모두 수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재료비는 공개된 바가 없지만 다른 케이스를 참고하였을 때 팝콘의 원가는 10% 내외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콜라와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 또한 원가가 비싸지가 않아요. 국내 상영관 점유율 50%가 넘는 CGV로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를 볼 때 대부분 커플 혹은 지인을 동반하여 최소 2인 이상 보잖아요. 막 저처럼 혼자 외롭게 영화 보러 가서 팝콘 안 먹고 커피 마시며 영화 보는 사람 요즘 없잖아요? 그죠? 닥쳐 이 병신 새끼야! CGV에서 제일 잘 판매되는 세트가 CGV 콤보예요. 2016년 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팝콘 1개와 콜라 2개의 콤보 원가는 약 21%였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25%로 잡으면 콤보 하나당의 수익은 75%인 약 8,250원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성인 2명이 팝콘 콤보를 사서 영화를 관람한다면 41,00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여기서 영화관은 21,300원, 약 52%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 쉽죠? 그죠? 세 번째 밥벌이 수단은 광고 수익이에요. 극장 광고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극장은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소위 핫스팟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극장 내외부에 5개 광고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영 전 10분 동안 광고가 송출이 되잖아요. 이것 또한 극장 광고에서 비싼 광고 중 하나예요. 또한 예매하려면 극장 앱에 접속해야 하잖아요. 극장 앱 내 광고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이 예매한 티켓을 어디서 뽑아요? 극장에 비치된 티켓 판매기에서 예매 번호를 입력해서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티켓 판매기 상단에 노출되는 영상도 광고예요. 극장 가면 또 사진 찍어야 하잖아요. 요즘 개봉 예정 영화들 극장에 포토존이라든지 등신대 세우잖아요. 이것도 광고라고 볼 수 있어요. 돈 내고 입점하는 개념이니까요. 어때요? 생각보다 광고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 많죠? 그죠? 마지막 밥벌이 수단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이벤트 수익이에요. 팬데믹 때 무너진 예매량을 올리기 위해 극장마다 할인 이벤트를 하잖아요. 운 좋으면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쿠폰도 받을 수 있고요. 그죠? 이것 또한 배급사가 지불하고 진행하는 이벤트 중 하나예요. 팬데믹 때 극장 직원 수가 많이 줄고 무인 시스템으로 변경이 된 곳이 많죠? 이로 인해 극장은 인건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 티켓값도 팬데믹 때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사실 티켓값은 GDP 기준 세계 상위 20개국 중 10위를 할 만큼 중위권 가격을 보이고 있어요. 극장 시설이나 환경 그리고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진 않다는 뜻이에요. 다만 너무 몸집이 커진 OTT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비용을 내고 영화를 보러 갈 수 있게 만들지 못한 것이 패배 요인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극장 티켓값에 포함된 영화 발전 기금 3%를 내년부터 없애서 티켓값을 내리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3%의 금액은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영화제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영화인을 꿈꾸며 사는 많은 미래의 영화인과 독립영화 제작 등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쓰이는 기금이에요. 이 기금이 없어지면 당장의 티켓값은 아주 조금 저렴해지겠지만 영화의 미래는 없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답니다. 재미있는 영화는 돈 내고 보러 가는 것이 증명된 사례가 많잖아요? 높은 완성도와 재미있는 영화가 더 나오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의 잡학 지식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 부탁해도 되겠죠? 그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짧게 치고 빠질게요.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죠?